네, 오늘 큰 그림 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더 크게 그려봐야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그 빅픽처를 함께 그려보시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내년에 수익복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궁금한데 여전히 반도체로 짚고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망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고 오히려 근데 까다로울 수는 있다라는 그런 첨언이 좀 붙기는 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은요? 네, 뭐 내용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패널 분들도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내년 증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봐준다 하고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악세장 속에서 실적을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섹터가 사실 지금 반도체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몇몇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가 경기 방어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경기 방어주의라는 분류와는 다르게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제조업종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제조업종 중에서 수출을 또 많이 하는 업종 중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또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그럼 내년도까지 이 트렌드가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시장의 성장세의 기대에 맞춰서 주가가 탄력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이 주가가 내년까지 이 탄력도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인데 지금 S&P 500 지수를 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S&P 500도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탑 10이 견인하는 지표가, 그러니까 탑 10이 실제 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쏠리면서 굉장히 많은 거는 뭐 피할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IT주 기술주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마냥 포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장주 대 가치주 비율을 보시면은 대형주가 잘 갔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성장주 차익 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가치주의 쏠림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주 가치주가 지난 10년 평균에 대비했을 때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AI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우리가 전력 인프라 그리고 건설 각종 이제 에너지 자원들 개발 여기에 지금 효과가 계속 이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다 비싸 보인다. 뭘 사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여기서 전략은 일단 주도주 그리고 이제 대표 주진 하나인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섹터 여전히 내년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비했을 때 자금이 적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버팀목이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꼭 추격 매수해서 더 사야 되느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여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이 어떤 국면으로 전환이 될지 또 다른 탄력적인 섹터가 어디가 더 빨리 올라올지에 대해서의 순서의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순환매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입절가, 손절가 먼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셨던 분들이나 뭐 중기 혹은 이제 뭐 올해 뭐 11월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입절가, 손절가 장시에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 고견을 참고하셔서 뭐 접근하신 목표가는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손절가, 입절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전체 내에서의 비중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따지셔서 내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언제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반도체 섹터 여전히 유효하게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이네요. 오늘 그러면 추가 시세 후보군 두 종목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HPSP와 파크 시스템즈인데 짧게 들어볼까요? 네, 둘 다 이제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PSP는 이제 고압수소 어널링 장비 수출 기회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T와의 소송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HPSP가 여전히 또
중국 시장을 점유하는 등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ST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중국 진출까지의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자국 내 반도체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타이밍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HPSP가 좀 더 우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이제 하반기까지는 매출 포지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파크 시스템스도 뭐 제가 일전에 추천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좀 당분간은 주가 좀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공정주를 비롯해서 많은 장비주, 부품주들까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다만 여전히 장비단에 대해서 뭐 20%, 30%를 담으시기보다는 많은 섹터들이 또 아직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장 잘 마무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양대 시장 마이너스권으로 경계감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2월 30일 화요일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방금 문을 닫았습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와 이 반도체, AI 메모리 쪽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쪽은 쉬어가는 반면에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상승한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일부 주도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양 지수는 모두 하락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폭의 약세로 끝났습니다. 4,214포인트에서 문 닫았고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 연이은 악재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받아가면서 오늘 925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과 함께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환 당국에서 강력하게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서부터 환율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집계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이 모두 다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소에서 3천억 원 넘게, 기관도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5천억 원 넘게 담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 반도체 쪽을 향한 러브콜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7,600억 원이 넘게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양 매도세를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 그간 많이 내려왔지만 오늘 장에서는 1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439원으로 문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도 오늘 하락한 종목의 수가 좀 많았습니다. 특정 업종으로 좀 쏠림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12만 전자에 안착하는 흐름 나타났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65만 9천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DB하이텍은 상승불이 켜져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각각 2에서 4%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만큼 시선이 많이 쏠리긴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주 안에서는 온도차가 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 넘게 하락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쉬어갔습니다. HLB가 3% 넘는 강세,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ABL바이오,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일부 소폭이지만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됐습니다. 조선해운 쪽에서도 대표주들 쉬어갔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대표주들은 오늘도 쉬어갔습니다.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1% 정도 오름세, 기아와 일부 부품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간밤 또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전력이라든지 구리 관련주들도 크게 밀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 전지 쪽 계속해서 악재가
전해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LNF 같은 경우 오늘 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테슬라와 맺었던 대규모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온도차를 좀 나타냈죠. 카카오는 2% 가까이 쉬어갔고요. 로봇주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 확인됐습니다. 게임 엔터 쪽에서는 오늘 하이브 3% 넘는 강세, SM도 5%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까지 체크해드렸고요.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 증권사별 투자 및 섹터 전략을 좀 파악해 볼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금을 또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보면서 한 해를 맞아야 될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10곳의 증권사에서 정리해둔 부분들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반도체, 기계, 금융 등 기존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현금을 풍부하게 투자해서 매출 증가 그리고 또 높은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 쪽,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기계 등등이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의 협력,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와 방산, 조선, 원전, 경기 소비재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10% 안팎의 조정은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AI 과잉 투자나 자본시장의 정책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1분기에는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는 상반기의 수출과 성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뿌릴 것을 제안하고 있죠. 반도체와 방산, 지주사까지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지 말고 이 순리에 맞게 좀 따라가는 정방향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실적 좋고 이 전망이 좋은 쪽에 적절히 투자를 하는데 다만 글로벌, 금, 채권 같은 쪽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성장주에 무게를 두지만 이 상반기에 S&P 500이죠.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20% 정도 발생이 된다면 방어주로 전환하는 이 타이밍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실적과 유동성이 이끌고 가는 시장이지만 대내외 변수에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반도체와 방산 지주사, 메리츠증권은 반도체와 전력 로봇,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반도체와 증권, 조선 뷰티, 삼성증권은 반도체부터 전력과 로봇, 증권,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반도체와 조선 소프트웨어, 로봇, 전기장비, 자본재까지 10곳의 증권사가 모두 다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을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브리핑해드렸습니다. 네. 자, 작년에는 우리 증시는 세계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증시가 세계 1등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것 같네요. 내년엔 더 좋을까요? 유동성의 힘 그리고 여러 가지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이 좋다면 지금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5,000P는 넘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상단은 5,500까지 바라보는 밴드 구간 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자, 내년을 바라보면서 빅픽처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바로 오늘도 움직이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건설주 다시 볕이 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하실지도 궁금해요. 저는 일단 비대칭 전략 굉장히 좋아합니다. 증권사에서 앞서서 소개했던 섹터에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게 건설주였는데 보통 이제 건설주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공급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책 기대감이 가장 빠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낙수가가 굉장히 크게 받는 것이 바로 이 건설주들의 영향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국내 시장을 조명을 했을 때는 건설주들 움직임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이 이제 공격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삼성물산이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건설주가 갈 수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일단 우리가
경기 동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 건설 동향입니다. 근데 주택 쪽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 여기에 설비를 좀 더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긴축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국가들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던 겁니다. 왜? 산업 수요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조금 기대가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저효과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치킨 한 마리당 2만 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 처음에 이제 교촌치킨에서 얘기 나왔을 때 야 이제 치킨 비싸서 못 사 먹는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다 비싸지고 나니까 뭐 치킨 한 마리 2만 원씩 시켜 먹는 거 뭐 부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한 저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경기 확장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내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빠르게 기적적으로 종전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 효과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등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이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의 개발 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AI 투자를 가속화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장막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택 쪽보다는 플랜트나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이 좀 떠오르기는 하는데 관심주에 찾아와 주셨을 것 같습니다. 탑픽 종목 열어볼게요. 바로 네, 삼성 E&A. 네, 이 기업이 참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이게 원래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사명을 E&A 이게 종목을 특수 문자랑 영어랑 같이 섞어서 해버리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믿고 계신 기업이 바로 이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좀 줄면서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프로젝트 원가율을 좀 개선을 많이 하면서 마진율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건설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진율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 절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번 3분기도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확장에 더불어서 수주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의 매출들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속항공유 사업 등 이제 플랜트 분야에 대해서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목표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릴 텐데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든 10% 20% 담으시기보다는 1% 2%씩 여러 번 나눠 사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추가 매수를 권고하시고 이 손절가는 매수가 평균가 기준으로 손절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상고하저 전망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자신감 있게 저희와 함께 또 내년의 상승을 이어가시면 합니다. 고맙습니다.